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중국 등 각국 정상들과 정상회담을 갖고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뒤 첫 미중 정상회담도 열릴 예정인데요.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모시고 다음 주 외교 슈퍼위크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센터장님 먼저 29일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죠. 이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이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한국이 적절한 조건을 수용한다면 무역 협상이 빨리 타결될 거다. 조속히 합의해야 된다는 건데 이거 좀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뭐 미국 입장에서는 적절한 조건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걸 즉각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적절한 조건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어쨌든 조속히 협상 타결이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속내를 드러낸 것 같아요. 빨리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빠른 합의를 하려면 적어도 이제 뭐 에이펙 정상회의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미국의 어떤 융통성, 다시 말하면 한국이 흔들리고 한국 경제가 어려워지면 미국의 투자라든지 이런 게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 수용 가능한 그런 방안으로 융통성 있게 접근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미 관세 협상 추가 협의를 위해 미국을 재차 방문했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어제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신만만했던 출국길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는데요. 갈 길이 멀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핵심 쟁점에 대해서 아직도 양국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가서 대면 협상할 시간은 없고 에이펙은 코앞이고 만약에 에이펙 계기 타결을 기대한다 그러면 갈 길이 멀고 그런 상황인데 끝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국이 250억 달러 요구하는 것은 사실 맞는 것 같은데 장관님 이 내용이 맞습니까?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규모들이 좀 작아져야 되겠다 지금보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 쪽은 그거보다는 좀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측이 서로 첨예하게 입장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이 요구한 게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해라 이건데 우리 돈으로 500조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1년에 쓸 수 있는 외환 보유고가 200억 달러 수준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거는 미국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렵고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외환 보유고 그리고 우리가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떤 수준이라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있는데 그것과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차이가 상당히 벌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양측이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이 간극을 줄여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만나고 있는데 아마도 시간에 쫓겨서 우리의 국익을 포기하는 그런 그 협상은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기 때문에 네. 이번 에이펙을 계기로 해서 협상이 타결됐으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설령 에이펙 기간 중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국익을 지키고 우리가 양국이 한미가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합의점, 그런 타협점을 찾아내는데 조금 더 노력을 좀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용범 실장이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했습니다만 에이펙 기간에 극적으로 타결이 될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합의 그 자체보다 어떤 조건으로 합의를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할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전 네. 기본적으로 유럽 같은 경우에는 투자 계약 주체 자체가 정부가 아니라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액수 자체도 우리와 큰 차이가 없는 상태인데 왜 우리 정부는 이런 조건으로밖에 협상을 못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그 무능력함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저희가 통화스와프 협상에서 그 예고편을 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1,400원대 중반을 연일 유지를 하고 있는데 통화스와프 협상도 결렬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미국이 아르헨티나에는 선제적으로 200억 달러 통화스와프를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단서 조항으로 걸었던 것이 보수 우파적인 정권이 수립됐을 때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네. 이 말은 단적으로
친중하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각국에 전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가 그런 미국의 기대에 반하는 지금 정부 노선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통화 수업 후 예고편을 봤던 것처럼 계속해서 이 관세 협상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이펙 정상회담 회의만큼이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우리나라에 국빈으로 방문하는 것에 관심이 상당히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에 아시아 순방 출발하기 전에요. 기자들에게 아시아 순방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 이렇게 밝혔다는 소식이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센터장님,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북미가 만날 가능성 좀 커졌다고 봐야 될까요? 그래야 되겠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김정은과 만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내가 글로 가고 있다는 거를 김정은도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지금 양 정상,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나기를 원하고 또 김정은 자신도 물론 뭐 조건을 달았습니다만 트럼프와 못 만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양 정상의 그런 의지가 일치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점점 그 조건이 2019년의 상황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예. 물론 미 고위 당국자는 그런 일정은 아직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급변할 가능성도 여지를 남겨두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요, 북한이 판문점 주변을 열심히 청소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또 시아난이 임진각 최북단 카페 테라스를 통째로 빌렸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거든요. 만약에 만난다면 장소는 지난번처럼 판문점이 될까요? 뭐 현재로서는 그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북한 땅에 들어갈 수도 없을 거고 김정은이 또 우리 쪽으로 내려올 수도 없는 거고 제일 참국에서 만난다는 것도 또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이 판문점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정동영 장관 말대로 이제 판문각 주위를 이제 미화 환경 을 정리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2019년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 쪽 자유의 집에서 만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북한 땅을 미국 현지 대통령으로서 처음 밟았던 그런 퍼포먼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만약에 판문점이 된다면 어느 장소에서 만날 것인가도 또 관심이거든요. 이번에는 그런 북쪽 지역에서 만난다면 판문각인가 아니면 과거의 통일각이고 최근에 이름이 바뀐 판문관에서 만날 것인가 아니면 그 군사분계선 선상에 있는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실 T2라고 명명하고 있는 거기서 만날 것인가 이런저런 것들도 하나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다음 주는 정말 외교 이벤트가 잇따라 발생하는 외교 슈퍼위크가 되겠습니다.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